여러분, 혹시 이런 밤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는데도 막상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한 적 있잖아요.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다가 결국 핸드폰을 다시 꺼내게 되죠. 그렇게 또 1시간, 2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낮에는 졸음 때문에 커피만 찾게 되는 악순환. 이런 밤이 계속되면 마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다음날 일을 망칠까봐 불안해지기도 하죠. 자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잠은 더 도망가고 그 자체로 또 스트레스. 혹시 잠이 안 오는 밤 혼자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면장애는 단순히 나이 때문도 게으름 때문도 아니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잠을 못 자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스스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준비했으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실제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65세 여성 김영자 씨, 최근 들어 잠이 너무 안 와서 걱정이 많으셨대요. 처음에는 새벽에 2~3번씩 깨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아예 잠드는 것부터 힘들어졌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갱년기 후유증인가 싶어서 가끔 술을 조금 마시면 잠이 온다고 해서 자주 와인을 마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피곤하고 머리도 맑지 않고 심지어 혈압까지 오르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보니 수면 부족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원인을 찾기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 떠올랐나요? 잠을 못 자는 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잠이 안 오는 날들 정말 힘들죠? 사람마다 잠 못 자는 방식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금방 잠들었는데 2~3시간 만에 깬다고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새벽 3~4시에 눈이 번쩍 떠져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다양한 수면 장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50대 이상 중장년층 중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분들이 수면의 질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가기보다는 혼자 참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감정에서 시작해서 과학적인 원인까지 쭉 파헤쳐보고 생활습관 개선까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부터 잠드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혼자 깨어있는 것만 같은 새벽, 답은 안 보이는데 생각만 많아지는 시간 그 밤을 매일 견디며 살고 계시다면 그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혼자 참지 마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 아침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잠 못 드는 이유를 함께 이해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회복하는 길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잠 못 드는 밤의 이유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공감 하나가 오늘 밤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잠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대사와 면역 기능, 뇌의 정리 작업까지 수면 중에 다양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을 얕게 자거나 아예 잠들지 못하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 더 괴롭고 병인지도 모르고 넘기기 일쑤입니다. 먼저 수면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뇌는 일정한 리듬에 따라 총 4단계의 수면 주기를 반복합니다. 얕은 수면, 깊은 수면, 아주 깊은 수면, 렘 수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과정이 90분에서 120분 단위로 반복됩니다. 정상적인 수면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주기를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하며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장애가 생기면 이 주기가 끊깁니다. 처음 잠드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잠은 들었지만 중간에 자주 깨는 경우 혹은 자는 중에도 얕은 수면 상태가 지속되면서 몸과 뇌가 회복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면 장애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불면증입니다.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하루 총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가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의학적으로 불면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멈췄다가 다시 쉬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이로 인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깊은 수면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코골이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자는 동안 다리가 저리거나 근질근질한 느낌, 움직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생겨 잠을 깊이 잘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리쥐가 자주 나거나 밤에 유난히 몸이 불편한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렘수면 행동장애, 주간 졸림증, 생체시계 이상 등 다양한 수면 관련 질환이 존재합니다. 이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장애는 크게 4가지 원인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과도한 카페인, 야식, 음주 등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 사이클을 깨뜨립니다. 둘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자율신경계를 과각성 상태로 만들고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수면에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갱년기 전후의 여성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의 변화로 인해 수면 중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갑작스러운 열감과 불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는 기저질환과 약물의 영향입니다.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진통제, 이뇨제,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히 잠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 심리, 생활 환경 전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 원인을 모른 채 민간요법에만 의존하거나 참고 지내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리듬을 다시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고 있는 수면 방해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냉장고 불빛, 늦은 커피 한 잔, TV 소리 같은 의외의 원인들이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보셨다면 잠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지금 내 잠을 바꾸는 작은 시작 함께 이어가 보시죠. 많은 분들이 수면장애의 원인을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곤 하십니다.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만드는 의외의 생활 속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것이 조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등이나 간접 조명을 켜둔 채 잠을 청하십니다. 하지만 수면 중에는 빛 자체가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침실 안의 작은 불빛,
예를 들어 TV 대기 등 냉장고 디스플레이 불빛, 스마트폰 충전기 불빛조차도 뇌에는 나처럼 인식되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리입니다. TV를 켜놓고 잠드는 습관은 생각보다 해롭습니다. 특히 뉴스, 예능처럼 자극적인 음성이 반복되면 수면 도중에도 뇌는 계속해서 외부 자극을 감지하려고 하며 이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 역시 대표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특히 SNS나 영상 콘텐츠처럼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는 뇌의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잠자기 전 30분은 반드시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가 너무 늦거나 야식으로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위장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수면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낮잠입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다가 밤잠까지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해야 하며 오후 3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자면 뇌가 실제로 수면 주기에 들어갔다고 착각하게 되어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약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수면 중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게 만들고 일부 혈압약이나 진통제는 심박수를 높이거나 뇌의 각성을 유도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시간이나 종류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수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침구류가 몸에 맞지 않거나 매트리스가 너무 푹 꺼져 있거나 실내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실내 온도가 너무 높고 겨울철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수면 중 자주 깨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가 잠에 대해 갖는 불안과 강박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내일 피곤할까봐 걱정하면서 시계를 자꾸 보는 행동이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더 깊은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조용히 누워 호흡을 고르며 몸을 쉬게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쉬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저절로 찾아오는 생리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빛, 소리, 식사 시간, 낮잠, 전자기기, 복용 중인 약,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압박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도 이런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만성적인 피로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잠을 못 잘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잘못된 대처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이 안 올 때 핸드폰을 보는 것,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는 것, 술 한 잔 마시고 잠드는 습관 등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는 밤마다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고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드는 잘못된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잘못된 대처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잠이 안 올 때 핸드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뒹굴거리며 영상 하나만 보자, 뉴스나 댓글만 잠깐 확인하자. 이런 마음으로 핸드폰을 켜는 순간 뇌는 다시 각성 상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고 영상이나 게시글의 내용이 감정을 자극할 경우 뇌는 더 깨어나고 말지요. 두 번째는 억지로 자려고 애쓰는 행동입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누워서 계속 뒤척이며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추려 하고 심지어 자야 한다는 압박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뇌에 불안 신호를 주고 수면에 필요한 이완 반응을 방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잠자리를 벗어나
조용한 조명 아래서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 등을 하며 몸을 다시 이완시킨 후 졸음이 올 때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술을 마시고 잠드는 습관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렘 수면, 즉 꿈을 꾸는 단계의 수면이 억제되며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 숙면을 방해받게 됩니다. 또한 술은 수분을 빼앗고 심박수를 높이며 수면 후반부에 몸을 더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밤마다 한 잔씩 마시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수면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의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제에 대한 의존입니다. 물론 심한 불면증일 경우 의사의 처방 아래 수면제를 단기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 없이 장기간 복용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구한 약을 임의로 복용하는 경우 의존성과 내성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자연적인 수면 능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계를 자꾸 보는 습관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시계를 보면 벌써 2시네, 3시 다 됐네, 오늘 또 망했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뇌는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을 의식할수록 잠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이 불안이 결국 다시 불면을 만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낮 동안의 활동 부족입니다. 낮에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체력 소모가 부족한 날일수록 뇌는 밤에 졸음을 유발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지요. 그날 하루 얼마나 걷고 몸을 움직였는지 돌아보는 것도 수면 준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자나 소파에서 자는 습관입니다. TV 보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고 새벽에 깨서 다시 침대로 가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 몸은 수면 주기를 혼란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루 중 수면 장소는 침대 하나로 정해 몸이 그곳에서만 수면 모드에 들어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취하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문제를 더 키우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수면은 억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긴장을 풀고 몸이 잠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 과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수면 회복을 위한 루틴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면 루틴을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해왔던 습관 있었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처를 하고 계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장애의 원인과 생활 속 잘못된 대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잠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루틴과 실천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면 회복을 위한 핵심은 리듬입니다. 하루의 루틴이 안정될수록 몸과 뇌는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보다 쉽게 수면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면 준비 루틴입니다. 자기 전 30분,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몸이 잠에 들어가는 속도와 질이 달라집니다. 자기 전 30분 동안은 밝은 조명을 끄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간단한 정리, 차분한 음악 듣기 등을 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빛과 온도의 조절입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되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은 피해야 합니다. 적정 온도는 보통 18도에서 20도 사이이며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활용하고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의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일관된 기상 시간입니다. 잠드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는 시계 패턴은 뇌의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수면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일관된 기상은
좋은 수면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잠 안 오는 날의 대처법입니다. 잠이 안 오면 누워서 억지로 자려 하기보다는 아예 침대를 벗어나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조건 자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몸을 쉬게 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유도 스트레칭입니다. 잠자기 전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이완을 돕고 몸을 수면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동작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양쪽 무릎을 가볍게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10초간 유지한 후 내쉬며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면 허리, 엉덩이, 복부 주변 근육이 이완되며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또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것도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낮 시간의 준비입니다. 좋은 수면은 낮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햇볕을 받으며 30분 정도 산책하거나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쐬는 습관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과 기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몇 시에 잤는지, 언제 깼는지, 무엇을 먹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록하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리 현상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내 몸을 쉬게 해줬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면제를 포함한 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어떤 시점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회복 루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활 습관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의학적 접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면장애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문제로 일상 기능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하루 종일 무기력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 불면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부족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입니다. 운전 중 졸음이 심하게 오거나 일터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신경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려고 누우면 극심한 불안이 몰려오거나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숨참 등의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심리적 불면이 이미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넷째, 수면 중 이상행동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자는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침대를 벗어나 걷는 등의 증상은 렘수면 행동장애, 몽유병, 하지불안 증후군 등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자는 중에 숨이 멈추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거나 옆에서 심한 콧골이나 무호흡을 목격한 경우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부정맥,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먼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약 없이 수면을 회복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에게는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잠자리에 대한 불안이 큰 분들에게는 점진적 노출 기법을 통해 수면과의 긍정적 연결을 회복시켜줍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과 패턴을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수면 유도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물은 의존성과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멜라토닌 제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 사이클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역시 자가 복용보다는 의사 상담 후 용량과 시점을 조절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수면다원 검사라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며 뇌파, 심전도, 근전도, 호흡,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수면무호흡증, 렘수면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등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질환이 발견되면 해당 질환에 맞는 약물, 생활관리, 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수면장애는 단순히 참거나 기다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병원에 가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다음의 기준을 참고해 보십시오. 수면 문제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 최소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스스로 해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면으로 인해 불안, 우울, 신체 이상이 생기고 있다. 수면 중 이상행동이나 무호흡 증상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실천 가이드와 식이습관을 정리해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바꾸는 놀라운 변화.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장애의 원인, 잘못된 대처, 회복 루틴, 그리고 의학적 접근까지 다양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식이 가이드와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복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회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잠들기 전 30분만 나를 위해 써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새벽 2시에 시계 대신 아침 햇살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은 수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취침 3시간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 케이크, 초콜릿, 달달한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거치며 몸을 각성시킵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 고지방 육류, 늦은 시간의 삼겹살은 소화가 늦어지고 위장을 자극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카페인, 커피뿐 아니라 홍차, 초콜릿, 일부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아래 식품들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가볍게 섭취하면 좋습니다. 바나나,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 근육 이완과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우유, 트립토판과 칼슘이 숙면을 유도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는 천연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어 소량 섭취 시 수면을 돕습니다. 귀리, 통곡물, 서서히 소화되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 중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잠자기 1시간 전쯤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시간대별 수면 루틴 예시입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으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하루의 리듬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 과식은 피하고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전으로 제한합니다. 짧은 낮잠은 가능하나 3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저녁,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는 피하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십시오. 욕조나 족욕을 통해 체온을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피해야 할 나쁜 생활 습관 정리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일정하지 않은 기상 시간, 술로 수면을 유도하는 습관, 낮 활동량 부족, 무분별한 수면 보조제 복용, 불을 켜고 자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은 하나만 고쳐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천하기 좋은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잠들기 30분 전 내 몸을 쉬게 하는 나만의 의식 만들기, 저녁 산책이나 창가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정리하기, 수면 일기를 쓰며 내 수면 패턴을 기록해보기, 이런 작고 꾸준한 루틴들이 결국 우리의 수면을 바꾸고 삶의 질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면은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모습으로 깨어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공감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다 건강이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길 바랍니다.